안녕하십니까. 설계국어학원 대표 강사 이기선입니다. 자, 오늘은요, 설계국어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인 설계국어학원의 야심찬 기획 예비 고1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비 고1 과정은요, 설계국어학원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 대표 강사와 원장 직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난 다음부터 우리가 7월달이죠. 여름방학 시즌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예비 고1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고등국어의 어떤 전문가 또 고등국어에 대한 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즉 완벽하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미리 고등국어를 준비시켜 놓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1 1학기 과정이 끝났지 않습니까? 고1 1학기 과정에서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 각 학교에 이제 전교권을 차지한 친구들, 그래서 환일고등학교라든가 인천고등학교 뭐 이런 고등학교들에 지금 전교권을 차지한 친구들은 이 중3 때부터 예비 고1 과정을 착실하게 거쳐온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모두 예비 고1 과정을 거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등국어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예비 고1 과정을 좀 야심차게 잘 준비를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등국어에 대한 어떤 전문성 또 필요성을 갖춘 그런 우리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 이 예비 고1 과정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국어학원 먼저 오늘 이 예비 고1 과정 설명에 대한 그런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저희 학원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설명회를 많이 다니시게 될 거예요. 또 이미 많이 가신 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그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실 텐데, 오늘 국어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고등국어의 특징과 준비 과정, 또 설계국어학원의 2025 예비 고1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은요, 이제 설립 횟수로 3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지역 내에 이제 강좌로 자리를 잡았고, 꾸준한 성장, 지금까지 멈춤 없이 성장을 했고요. 2관이 그래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일 중점을 두는 게 사실 강의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 끝에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한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전교권 학생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어과학학원으로서 통합과 강의도 런칭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학원 유튜브에 보시면 통합과학 설명회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학기 때도 더 나은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재 개발 인력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개정교육과정 가장 중요한 거는, 학원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그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어떤 강좌로 군림을 해왔고, 또 10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출 분석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교과서가 바뀌었고요. 또 매년 선생님들이 출제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의 덕목은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에 얼마만큼 잘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학원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의 덕목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맞춰진 것이다. 설계국어 학원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착실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어떤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존의 안들은 내신이 9등급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2등급 안에 들어야, 이제 지금 고2들이죠. 지금 고2들은 내신이 좀 2등급 안에 들어야, 그러니까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조금 수시를 가지고 대학 입시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개편안은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1등급 10%, 2등급이 34%이기 때문에 이제는 1등급 안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예비고일 과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지역은 또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학교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이 1등급이 10%로 확대되었다고 해서 1등급을 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비 고1 과정을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크게 내신과 수능인데,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이제 수시와 정시죠.
수능에 그동안 선택 과목이 존재했습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인데 쉽게 말하자면 사실은 고교 학점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근데 사실 우리가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원래는 학생들의 어떤 건 다양성, 그냥 뭐 입시하기 쉬운 과목, 혹은 뭐 그냥 의무적으로 내 적성과 맞지 않는 과목,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또 가려는 학과에 맞게 고등학교에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고교학점제의 대부분은 어려운 과목을 피하고 쉬운 과목을 하는 그런 어떤 실리적인 선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가려는 학과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도 이제 문법이 싫으니까 사실 화법과 작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습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꼭 반드시 이게 일반 선택이긴 하지만 문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고1, 고2, 고3 과정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국어학원에서는 선택 과목 폐지로 인해서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 수업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하에서 이제 공통 과목 이외에 내신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요. 일반, 진로, 융합 선택 이렇게 선택 과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정보가 없이는 이런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 말씀을 해드렸죠.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아주 이거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6과목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지역 학교에 선택하는 것은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이고 그나마도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금 6과목이 국어에 관련된 과목이잖아요. 진로 선택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융합 선택은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 생활 탐구인데 이 6과목이 크게 수능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과 관련성도 별로 없는 데다가 학교에서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파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에 관련된 과목을 신청하기보다는 다른 과목, 수능과 연계된 과목이라든가 내가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과목을 신청하는 게 낫지 굳이 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 좀 더 신경을 쓸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을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이드를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학생들한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럼 부모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느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만 보시면 됩니다.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하는 과목입니다. 공통국어 1, 2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2학년 때부터 하는 과목이에요. 문학,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3과목인데 보통 내신이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학기씩 진행이 됩니다. 보통 2학년 1학기는 문학, 2학년 2학기는 화법과 언어 또는 독서와 작문, 3학년 1학기도 역시 마찬가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3과목을 지정 과목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또 이 일반 선택은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등급이 나오는 선택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것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고1, 예비 고1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지금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내신만 100%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평소 실력을 쌓는 것과 내신을 준비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평소 실력을 쌓는 게 곧 모의고사이자 수능이고요. 내신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치화해서 만들어 놔야 될 것은 내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과 관련해서 공통국어 1, 2를 진행하게 돼요. 이전 교육과정, 2015 교육개정 과정에서는 국어책 한 권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이 총 9개 내지 10단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공통국어 1, 2로 나눠지면서 중학교 때처럼 1학기는 공통국어 1, 2학기 때는 공통국어 2를 합니다. 그래서 한 4개 단원 내지 5개 단원씩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시험 범위 선정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이전에는
막 뒤에 있는 내용을 1학기 때 하기도 하고 막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하기도 해서 시험 범위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체계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통국어 1, 2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 선정이 굉장히 명확해져서 공부할 범위가 좀 정해졌다는 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학습 목표는 이런 교육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이 내신에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문법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내용들, 문학을 포함해서 나머지 내용들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거예요. 교과서 내용이 너무 쉽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내신이 5등급제인데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과서만으로 내신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부, 그러니까 교과서 외에 사실은 외부 지문이라는 것이 있어서 뭐 부교재를 사용한다든가 모의고사를 사용한다든가, 부교재는 대부분 EBS를 사용하죠. 모의고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 프린트를 나눠주세요. 그런 외부 지문이 더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공부의 부담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학습의 부담이 늘었어요. 시험 범위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내신 대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평소 실력을 좀 키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점이고, 또 내신의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없다기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이 헛나오는데, 이 등급으로 보기보다는 원점수라던가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이제 대비하는 데 있어서 평소 실력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교과서가 쉬워졌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굉장히 시험 범위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되려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정교육과정 선원수령 증가인데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변별력을 좀 주기 위해서 선원수령 평가를 100%까지 출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각 학교에서는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채점이 좀 어려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편 과정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일단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신의 이제 변별력이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에서 등급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정성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그 교과 과정 내에서 어떤 과정을 수행하는 정성적인 요인,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정량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원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요인이 좀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등급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원점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받아놓고 수행평가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학교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등급 자체도 이제는 확대가 됐기 때문에 1등급을 못 따면 이제 큰일이 된 겁니다. 1등급을 못 따면. 상위권은 뭐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도 어느 정도 등급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좀 예외기는 합니다.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34%까지니까. 그래서 좀 등급을 많이 보는 대학으로 가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많은 친구들에게 기회가 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선원수령 평가가 증가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교과목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능 선택이 폐지가 돼서 오히려 문법을 이제 2학년, 3학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 자체는 증가했고요. 학습 목표는 기존과 같습니다. 배운 게 다른 건 아니에요. 다만 교과서가 쉬워졌기 때문에 되려 외부 지문이 확대가 돼서 시험 범위는 좀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행평가. 그래서 내신 자체의 변별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이런 평가 요소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거든요. 물론 수행평가도 같이 반영 비율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평가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평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단순히 내신을 암기만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비고일 과정을 통해서 평소 실력들, 필요한 개념들을 쌓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고1 올라가서 계속 내신 대비만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차분하게 좀 개념을 쌓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등국어와는 뭐가 다르냐? 중등 때는 사실 중학교 국어는요, 배울 게 없습니다. 중학교 국어가 딱히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문법 정도만 일부 고등학교로 갖고 올라가는 거고, 중등 내신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럼 중등 내신은 왜 해야 되느냐?
습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습관. 이 지역에서 3학년 때 유일하게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한성중학교거든요. 근데 한성중학교 친구들 막상 고1 때 수업을 해보면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공부에 관련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그런 습관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거는 그냥 뭐 중학교 때는 공부를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까지 안 해도 되는 과목, 그냥 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등고는 어려워요. 꾸준한 학습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교 때는 국어 공부에 대한 마인드가 없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 말이니까. 수학이나 영어는 내가 잘 모르잖아요. 수학이나 영어는 내가 잘 모르니까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단 내가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 말이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고전문학 어떻게 해야 돼? 문법 왜 이렇게 어려워? 텍스트가 왜 이렇게 많아져? 또 모의고사라는 걸 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예비고일 과정의 가장 큰 목표예요. 국어 공부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갖추는 거거든요. 여기서 고등학교 3년이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국어는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중학교 국어와는 좀 아예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국어의 특징과 준비 두 번째, 학습 목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국어는 내신, 모의고사와 수능, 학교평가, 요걸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지금 예비고일 과정, 고일 과정이잖아요. 모의고사, 수능은 빼도 돼요. 어떤 학원에서 매주 모의고사를 풀고 이런 거는 그냥 시간 때우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안 해도 돼요. 심지어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거 전교 1등이고 2등이고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하는 거고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일단 내신에 신경 쓰는 겁니다. 내신. 거기 학년별로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반영되어 나와 있죠. 저희 학원에서는 매 학기별로 부모님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 지금 학원을 보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 학기에 좀 중점을 뭘 두고 공부를 해야, 이런 걸 다 계속해서 간담회나 설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 학기 요 시기는 내신에 신경 써야 된다, 요 시기는 좀 모의고사, 이제 수능 평소 실력 신경 써야,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드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신에 신경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평소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평소학습이 영역별로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영역별로 바탕 실력을 체계적으로 쌓는 거예요.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탕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응용 능력이 떨어져요. 왜? 내신은 평소 실력과 암기가 더해지는데, 평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암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 평소 실력이 잘 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에 치중하게 되니까 내신이 끝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신 때 뭐 의문의 변동이나 문법을 공부했다, 또는 뭐 문법 요소 같은 거 공부했다,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 바탕 실력이라는 건 내가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재산.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학원에서 어떤 컨텐츠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원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이 굉장히 평소 실력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수업, 이 정규 수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비고일 과정은 그거를 진짜 여러 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쌓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수능. 이거는 평소 학습과 연관성이 되는 겁니다. 역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의고사 대비를 따로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떤 학원에서 3월 모의고사 대비반을 만든다? 아니면 상술입니다. 상술. 큰 의미 없어요. 그냥 평소 학습이 모의고사고 그렇게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매주 1회씩 모의고사를 푼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 낭비. 그 시간 딴 거 하는 게 낫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예비고일 과정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평가, 수행평가, 세특, 창체인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평소 실력이 돼야 돼요. 평소 개념어도 하나 모르는데 소설에 대한 비평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학습이 잘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국어 이제 특징과 준비 세 번째, 학년별 구성인데 1학년 때는 공통국어 1, 2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학습, 햇님한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신은 이제 기선제압하는 게 중요해서 기선제압을 해놓지 않으면 자신감을 쉽게 잃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가 사실 굉장히 암흑기거든요. 그 시기에 공부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학기부터는 굉장히 좀 흑화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1학년 때는 문법과 문학에 무조건 신경을 쓰는 겁니다. 내신의 점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맛보기로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2학년 3학년은 일반 선택입니다. 특히 2학년은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건 학원에 저희가 이제 재원생의 경우에는 정신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이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평소학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성고 2학년의 경우 문학작품이 40개가 내신 대비로 범위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체감이 안 되신다면 보통 고1 교과서에서 한 학기 동안 실려있는 문학작품이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한 학기에 한 3작품, 4작품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3, 40작품을 해야 돼요. 고전문학도 갑자기 양이 늘어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에 회의감 많이 느끼는 시기예요. 학원에서 이걸 잡아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2학기 때부터는 수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3학년 때는 뭐 1학기까지 내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좀 나눠서 입시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다른 거 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신은요, 총 10번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모든 과목이 반드시 10번 다 성공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1% 정도의 학생, 한두 명 정도의 학생밖에 안 됩니다. 그 학생들조차도 일부 과목을 어떤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대학에서는 그거를 다 10번을 잘 본다고 가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 이 학생이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만회하냐도 보기 때문에 2번까지 괜찮아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학원에서 잡아주고, 예비 고일 때 또 그런 단단한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국어에서 미리 준비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제 1원칙은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러니까 마인드는 전문성과 필요성으로 나눠져요. 전문적인 건 국어의 체계가 어떻고 또 무엇을 배워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걸 배우는 게 전문성이에요. 필요성은 중학교 때 대체로 영어 수학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건 내가 혼자 공부해야 된다. 이러다가 3월달에 우르르 내신 준비하겠다고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학생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요.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정도 실력인가? 이거 우리말인데 왜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3과목을 준비하는 겁니다. 메인 과목이에요. 문학, 문법, 독서. 그래서 문학에서는 4개 갈래, 서정, 서사, 급, 교술 갈래 체계를 익히는 겁니다. 체계를 익히고 또 개념을 채워야 돼. 이게 든든한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를 익히고 작품의 이런 개념어들을 적용해보고 필수 작품들을 익히면서 스스로 작품을 분석하고 문제풀이에 맞게 문제풀이법을 배우게 됩니다. 쓸데없는 거 안 해요. 쓸데없는 교과서 선행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못해요. 교과서 선행 해봐요. 그냥 암기야, 암기. 교과서 선행 의미 없어요. 개념을 배우고 정확하게 적용해보고 풀이할 수 있게 해서 내가 낯선 문학 작품을 접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든든한 재산을 만드는 거죠. 자, 문법. 뭐 내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기초부터 심화까지 전부 다루게 됩니다. 현대문법의 4개 영역의 개념, 의문, 단어, 문장, 문법 요소. 그래서 고1 과정들의 선행까지 예비 고1 과정에 마무리하게 되고요. 문제풀이법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독서는요, 모의고사와 관련된 것이 국어의 기초 과정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거고, 사실 독서를 제대로 가르치는, 수능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드물어요. 만약에 어떤 특정 학원에서 독서를 배우는데 그냥 지문의 내용만 알려주고 문제풀이만 한다, 이런 학원은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솔개 국어학원은 수능까지 가르치는 강사가 예비 고일을 하기 때문에 독서를 수능적으로 제대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강사의 차이가 생깁니다. 퀄리티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수능적 독해 능력을,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위한 독해의 방법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습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독서 과목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문법, 독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국어의 특징 가지고 5번째, 계속 말씀드렸죠. 바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필요성과 전문성인데 이거를 갖추는 게 예비고일 과정이 중요해요. 예비고일 과정에서 국어를 잘 못해도 됩니다. 못하면 오히려 좋아요.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거든요. 거기서부터 공부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2학년 때까지 이제 그 두려워하면 문제가 되긴 하는데 1학년 때 오히려 이게 득이 돼요. 그래서 필요성 한 과목 더 하는 겁니다. 영수 말고. 지금 안 하면 3월달까지 안 해요. 국어가 어렵다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또 전문성 아까 말씀드렸죠. 영역별 체계와 개념들 학습의 전문적인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 방법. 독서 이렇게 공부해봐. 문학 이렇게 공부해봐. 문법 이렇게 공부해봐. 공부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마인드는 그런 필연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비고일 과정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비고일 라인업 이 지역에서 최고를 자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수생, 수능까지 가르치는 강사가 예비고일을 담당합니다. 많은 학원들은 고1, 고2 또는 중등부 강사가 예비고일 과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설계고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1, 고2 내신 그 수능까지 이어지는 그 유기적인 과정, 유기적인 과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또 중등부부터 이렇게 저희가 유기적인 과정들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전혀 위화감이 없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대부분의 이제 종합학원, 대형학원들은 중등부 강사와 고등부 강사가 서로 연계성이 없어요.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때 배웠던 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저희는 연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중학교 때 저희 학원에서 들었던 친구들이 더 장점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희는 강사 경력이나 뭐나 최고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원의 이제 예비고일 기본 시스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교재는 교재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0%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교재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는 3시간 강의가 진행이 되고 문학, 독서, 문법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를 3과목을 한꺼번에 그 3시간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2과목씩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2과목씩. 그리고 수업 전에 항상 주간 테스트 100% 서술형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공부를 잘했는지 점검하고요. 어떤 2과목 강의, 한 과목은 특강이나 혹은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하루 더 클리닉이라는 걸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은 실전 미니 모의고사, 배운 것들을 모의고사로 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클리닉을 왜 해야 되냐면 일단 복습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있고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클리닉은 상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번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100% 서술형인 주간 테스트,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태인 클리닉, 이 2번의 시험을 분석해서 매주 부모님께 통보를 해드립니다. 통보를 해드리고 강사는 이걸 저희가 이제 개개인별 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학생들 참고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는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작품의 내용은 이런 거야.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내용은 이런 게 아니라 진달래꽃을 통해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찾는 방법을 배워보자. 그 방법, 그 패턴, 그것을 익히게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워크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강사가 앞으로의 학습 지도에 활용을 하고 부모님께도 매주 상태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주간 테스트가 같이 있죠. 클리닉, 워크북, 이렇게 취약점 분석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비고일 과정 본격적으로 안내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성취도로 보는 예비고일 과정을 거친 아이와 이제 안 거친 아이의 차이. 이제 그 예비고일 과정이 7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지금 요 시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데 거친 아이와 안 거친 아이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보통 겨울 시즌에 들어오든가 또는 중간고사에 들어오든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겨울 시즌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들었던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중간 기말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예비고일 과정에서 배웠던 것이 빛을 발해요.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점점 더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예비고일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일 과정 전체 시즌을 한번 이제 보시면 크게 이제 4시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겨울 시즌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거고 시즌 1은 체계, 좀 틀을 잡는 겁니다.
문학은 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독서도 이런 것이다 해서 체계를 좀 알려주는데 좀 중점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문제풀이법도 익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재미를 느껴요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에 시즌2는 이제 학습의 방법이나 습관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나머지 문학과 문법은 연습을 하면서 좀 학습의 방법을 잡아나가고요. 시즌3 이제 기말고사 끝난 이후입니다. 11월 달인데 중3은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빨리 끝납니다. 11월 달에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념을 채워 넣어요. 개념. 문법 문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겨울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다음 보시면 시즌1 과정의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체계를 익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인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아, 국어 공부 이런 거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 어려움도 느끼면서 역설적으로 재미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즌 1은 총 1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6주는 문학과 독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각 영역의 체계와 필수 작품이라는 건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을 저희가 전부 다룰 겁니다. 근데 그 작품을 단순히 암기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체계를 같이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도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미리 좀 틀을 잡는 거죠. 서점 갈래란 이런 것이고 서사 갈래란 이런 것이고 극갈래, 교술 갈래는 이런 것이다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학원의 퀄리티나 강사의 퀄리티가 차이 나는 거죠.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가 예비고일 과정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능적 독서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독해법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주는 문학은 이제 문제풀이법을 알려줄 거예요. 문학을 일단 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법은 단어와 문장의 기초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즌 3로 넘어가면 개념들을 채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3학년 2학기 과정은 대체 내신은 안 하느냐? 안 합니다. 하지만 합니다. 왜냐? 3학년 2학기 과정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영재고나 특목고를 보내실 게 아니라면 이 점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지고 올라갈 게 없습니다. 그럼 1학기 내신까지 왜 했어요? 습관 잡으려고요. 이제 예비고의 과정은 습관을 잡는 기간이 시즌2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내신 대비를 짧게 할 겁니다. 짧게. 우리가 커리큘럼 과정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신 대비는 교재를 다 줄 겁니다. 저희가 내신 대비 교재를 4권을 다 줘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면서 직전 대비만 할 겁니다. 직전 대비. 컨텐츠 똑같이 줄 거예요. 한성중학교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학원 자체 모의고사 실시할 거고요. 그 내신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상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하느라고 4, 5주 빼는 게 되게 손해입니다. 이제는 고등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는 그렇게 짧게 진행한다, 직전 대비만 한다. 하지만 컨텐츠는 다 주고 질답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가 시간표, 이제 강사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 강사 원장, 전임 강사 직강이고요. 그 수강료나 그런 게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과학 탐구, 통합과학과 같이 수강을 하면 양쪽에 별도 10%씩 수강료 할인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죠. 좋은 혜택입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개강이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1시, 토요일 4시, 토요일 7시는 저희가 개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1시, 일요일 4시. 총 4개 반을 일단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1시, 4시. 그래서 토요일 4시 타임의 경우는 거의 마감이 될 확률이 높고, 일요일 4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등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토요일 1시, 토요일 4시, 일요일 1시, 일요일 4시. 이렇게 4개 반으로 소수 정예로 저희가 최대 8명까지만 한 반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저희가 소수 정예 학원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반별로 강의와 시스템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어떤 강의를 들어도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이 저희가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들으면 또 수강료 할인이 있고 통합과학은 이미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투스에서 인강하시는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모셔왔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들으신 부모님은 다 등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기존의 학원도 옮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만족을 하신다는 거니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개국어 학원
예비 고1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마인드에 중점을 두고 요 2학기 내내 정말 고등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과 필요성을 갖춘 아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대표 강사와 원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또 고1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 당황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도록, 또 앞으로 1, 2, 3학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아이들한테 마인드를 심어줄 거니까요. 이 설계국어학원에 또 통합과학까지 해서 예비고일 과정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고1 올라가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비고일 과정 안내였고요. 또 시즌 1 자세하게 안내해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겨울 시즌 때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설계국어학원 대표 강사 이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